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뚜렷한 주도주가 없었던 가운데 양시장이 모두 올 들어 거래 대금이 최저였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속에 2,41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줄줄이 약세를 기록하면서 870선을 겨우 지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주변국 아시아 증시도 대체로 약세였는데 긴 휴장에서 돌아온 중국 증시만 한 2% 정도 상승을 보였었습니다. 자,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데요. 주말을 앞두고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 공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함께 받으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을 막 넘어서고 있고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드릴 텐데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주셨던 유니셈이 시초가 대비해서 종가 기준 5%나 급등이 있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께 주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보셨는지 들어볼까요? 네, 최근 수급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페노션입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아마 4분기에 전체적으로 BDI가 32.7% 전분기 대비 급등한 1,509포인트를 기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벙커 CU 가격 상승이나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매출 영향 그리고 연말 운임 하락 전망하에 페노션 사선의 대선 확대 영향으로 일부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12월 중순 1,730포인트까지 상승했던 BDI가 2월 중순 현재 1,082포인트 정도까지 빠져 있습니다. 1분기는 계절적으로 비수기에다가 특히 올해 경우에는 중국의 남방철 철강 가동률 제한 정책으로 전체적으로 철광석 수입 둔화로 운임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페노션 경우에는 비수기 도입에 맞춰서 사선의 대선을 확대했기 때문에 운임 하락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고요. 이를 감안한 1분기 영업이익은 약 450억 원대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최근의 BDI 조정은 일시적이라 판단되고요.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중국의 철강 감산 조치 해제로 철광석 수입이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고 남미 지역의 대두 수출 또한 증가하면서 권화물 물동량이 전반적인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 정부의 은행과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와 흉한 신고의 본격적인 착공으로 인해서 철광석 수입 확대 기조가 가속화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제 건어물선 업황의 구조적인 회복에 따른 수혜가 페노션에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은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7,500원, 설정가는 5,500원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에 수급 상황이 좋다라고 평가를 하셨고요. 페노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였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안정된 수익률을 원한다면 수급과 추세의 전환을 노려라. 건강현. 밑꼬리만 있다면 고점 돌파도 시간 문제. 밑꼬리 매매의 달인 박용경. 예,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박용경 FA팀장 오셨고요.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권광현 이사 이렇게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전일장 특징주부터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예스티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7% 이상 강세가 있었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OLED TV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예스티의 강세를 이끌었고요. 두 분의 전문가는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3, 2, 1. 예, 두 분 모두 긍정적인 의견이시군요. 박용경 팀장님. 네, 일단 삼성전자가 OLED 시장을 다시 한번 진출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거는 아마 그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그 재판에서 모든 심의가 마무리되면서
그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적이라든지 고용 창출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예전에 그 SK 회장이 최태원 회장이 풀릴 때도 좀 그런 상황이 좀 보였는데요. 아마 이게 관행적으로 좀 이어질 것이라고 보이면서 그 OLED 장비주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주와 OLED 장비주 쪽으로 이제 좀 수혜를 좀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ST는 또 삼성전자 OLED TV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크게 좀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뭐 실적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양호하게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OLED 장비주 같은 경우는 ST뿐만 아니라 영우 DSP라든지 다른 장비 업체들도 한번 주목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흐름이 그 양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세력이 들어왔다라는 판단이 일단 한번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매수 추천을 좀 드리고 싶진 않지만 그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좀 모아가는 시점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 매수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는 상승 추세일 것이다 라는 관점이시고요. 저희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대원 미디어인데 어제 5% 가까이 상승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70억 원을 기록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193%나 증가한 수치였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앞으로의 실적도 더 좋아질 거라고 보시는지. 네, 이번에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굿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또 팀장님이시네요. 네. 예. 일단 먼저 좀 대원 미디어 말씀드리자면 이런 그 제 전략은 지금 최근에 장이 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 앞으로 지금 뭐 대북 관계라든지 그리고 미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 이런 지금 관계들에 앞서서 좀 정세가 좀 불안한 점이 있는데요. 일단 이럴 때는 조금 실적 위주로 좀 성장성이 있는 기업 위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실적 자체가 그 영업이익 측면에서 거의 약 200% 그 2배 가까이 지금 실적이 성장했는데 지금 막 이제 저점을 찍고 그 성장기에 돌입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는 종목이 좀 더 갈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서 지금 현재 앞에 매물대인 11,000원대의 매물을 좀 뚫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셔도 일단 실적 자체가 크게 괜찮게 상회하게 좀 나왔기 때문에 접근하셔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예,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관점으로 굿 의견을 주신 거고요. 권광현 이사님은 배드세요? 네. 예. 회사의 성장세가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은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시각으로는 말씀하셨던 것과 저도 동일하게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올라와 있는 가격 부분에서 리스크 대비 얻을 수 있는 수익 범위가 좀 좁다고 판단이 돼서 배드 의견 드렸습니다. 대원 미디어는 유희왕으로 대변되는 기업인데 최근에 닌텐도 스위치가 발매가 되면서 신규 게임기 발매로 인해서 매출이 갑작스럽게 좀 반짝 튀어오르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역시 계속적인 밸류에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반짝 매출 상승으로 그치고 말 것인지 확인을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서 더 오를 자리가 적다라는 관점이셨습니다. 최종 판단은 시청자께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종목도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유일하게 강세를 나타냈었죠.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미국 소재 제약사와 178억 원 규모의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3, 2, 1. 4%나 올랐었는데요. 두 분 모두 굿 드셨습니다. 박윤경 팀장님. 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이래로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좀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자리인 것 같지만 하지만 시장의 컨센서스나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시장의 컨센서스나 이런 부분을 맞춘 기업은 뭐 거의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 중에서는 많이 없거든요.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적으로 성장세도 있고 그리고 미국과 최근에 좀 좋은 계약들을 이뤄내면서 크게 성장성도 좀 잘 이뤄내주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닥을 좀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업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예, 2월 23일 금요일 국내 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분위기 함께 봐드릴 거고요.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함께 보겠습니다. 예, 오늘 거의 전 종목이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어제 시총 12종목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LG화학 정도만이 소폭 올랐었는데요. 오늘은 일제히 오름세입니다. 삼성전자가 0.5%, SK하이닉스가 나란히 0.5% 강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의 주가도 오늘 어제보다 0.3% 오름세를 보입니다. 그 밖에 현대차, 포스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추가적으로 1% 더 오르네요. KB금융과 네이버, LG화학까지 일제히 오름세입니다. 지난해 준공한 단일 공장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3공장 첫 수주 소식,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의견도 드렸었죠. 두 분 모두 굿팻말을 드신 바 있습니다. 저희 오늘 지수 움직임 좀 살펴볼게요.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6% 어제 종가 대비해서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2,429포인트로 출발이 됐고 코스닥도 어제보다 0.4%가량 오른 876선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873포인트 선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살펴드리죠. 예, 1위부터 5위까지 종목 움직임인데 종목별로 좀 움직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그래도 강보합 출발이 되고 있는 거죠. 어제 1%대 조정이 있었는데 소폭의 오름세로 시작이 됐고요. 신라젠이 어제 종가 수준, 바이로메드가 어제보다 2% 강하게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최근에 전문가들의 추천도 많은데 오늘도 강세 출발이고요.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6위부터 10위 종목입니다. 예,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더 눈에 많이 띄는데요. 셀트리온 제약과 티슈진이 1%대, 포스코 캠텍도 2%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는 모두 일단은 상승 출발이 됐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이어서 끝까지 시장 움직임 잘 살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볼게요. 박윤경 팀장님의 추천주가 있으신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 2월 8일에 주셨던 종목입니다. 테스나. 주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수익이 15% 이상 나고 있어서 리뷰 한 말씀 들어봐야겠네요.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네, 일단 테스나 종목은 반도체 관련 장비 관련주입니다. 일단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공장을 확충하겠다라는 그런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업으로 하나로 꼽히는데요. 일단 제가 추천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흑자를 성공적으로 전환했다. 작년 대비 올해 큰 흑자 폭을 좀 이뤄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에 지금 다시 한번 그 대기업들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장비주와 거기에 따른 부품주들이 조금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추천을 드렸고요. 일단 그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세력이 지금 큰 양봉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보다는 한 16,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재접근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보유하시면서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는 그 한 2만원 제가 추천드렸던 21,000원까지는 끝까지 보유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테스다는 목표 주가를 21,000원으로 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고요.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데 이번 주는 시장의 관망세가 좀 짙습니다. 오늘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한 말씀 들어볼게요. 권광현 이사님.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최근 흐름대로 그냥 변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형태가 된다는 소리니까 결론적으로는 가장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오전장에 매수를 하셔서 바로 매도를 하는 데이 트레이딩 전략이 굉장히 유효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수익을 내보자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단기 투자가 옳겠다라는 관점이시고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져볼 텐데 지금부터 주시는 종목은 어떤 관점으로 얼마나 기간을 두고 수익을 낼 수 있을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윤경 팀장님의 탑10 종목 10위부터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GS건설입니다. 지난번 포트폴리오와 크게 변화는 없는데요. 네. 일단 목표가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 계속적으로 리뷰를 한번 좀 드리는 자리를 좀 가지겠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좀 더 기대된다. 그 이유는 지금 최근에도 GS 글로벌이 수주했던 동해 쪽의 석탄 부두 건설 사업을 수주하면서 GS 건설이 그 컨소시엄을 이끌 것이라, 건설 쪽으로는 컨소시엄을 이끌 것이라라는 그런 관점에서 매출과 영업이익 쪽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2017년보다 2018년에 그 대규모 민간주택 물량인 GS건설의 대표적인 브랜드인 자이 브랜드 물량이 약 24% 정도 전보다 좀 전년 대비 좀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단 실적과 그런 전반적인 그 기업 경영 현황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을 할 것이고, 하반기에 또 플랜트 사업, 플랜트 쪽으로 해외 수주를 좀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봤을 때 지금 주가는 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더 상승 모멘텀을 좀 이어나갈 수 있는 흐름, 모멘텀이 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지난 9월부터 지금 바닥을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한 두세 차례 거쳐서 우상향 상승장으로 지금 이어왔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33,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3만원 초반대까지 빠졌다 하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지금 자리에서 좀 추가 매수, 여력이 되시면 추가 매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포트폴리오 변경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GS건설을 좀 편의를 하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제주항공인데요. 죄송합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일단 2017년에 최초로 저가항공사 최초로 영업이익 1천억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말은 일단 지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등 그 메이저 항공사에 뒤처지지 않는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저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제주항공뿐만 아니라 TA홀딩스라든지 다른 저가 항공사들도 굉장히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업계 지금 비수기인 2월 달에도 저가 항공사 실적들이 굉장히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신다면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는 자리인가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지금 충분히 고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력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중국 쪽으로 지금 관계가 좀 다시 한번 형성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매출도 신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된다면 조금 더 주가 모멘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살아있는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올해 좀 더 기대가 된다. 왜냐하면 유가가 좀 상승 흐름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좀 극복을 하면서 그 부분은 이제 기내식에 판매되는 개인적으로 판매되는 그런 매출과, 그리고 자석 LC 부분, 고객들이 자석 부분을 꽉 채우면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유가 흐름이 조금 상승 흐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방어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올해도 같은 전략으로 가게 된다면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올해도 흐름은 좋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대한광통신입니다.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작년에 흑자 전환을 좀 잘 이루어냈던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더 기대되는 기업이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대한광통신은 일단 주축인 광섬유를 전공정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 우리나라 국내 유일한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프랑스라든지 콩고라든지 국가적으로 크게 수주를 하면서 먹거리를 좀 기본적으로 많이 만들어 놨다라는 관점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작년 영업이익이 140억 정도인데 올해 시장에서 기대하는 영업이익은 200억대 초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분기 때는 지금 수주 공식을 좀 쭉 발표한 바와 같이 생각만큼, 컨센서스만큼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5G라든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망 중립성 폐지 이 부분이 좀 강화가 된다면 실현이 된다면 대한광통신에는
좀 더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처음에 2,500원대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그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보유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추천드렸던 3,500원 이 자리에서도 지금 아직은 수익 실현할 부분은 아니지만 일부 수익 실현은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오텍입니다. 오텍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하반기 지금 오텍에서 가장 주축으로 할 수 있는 에어컨이라든지 냉장차, 그리고 냉장 탑차 이런 부분들이 매출이 지금 봄이죠. 그 상반기 상반기 봄 시즌에 가장 좀 크게 매출을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도 조금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거래량이 지금 2018년 초반에 크게 들어왔었을 때 이때 자리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제가 그 전에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 잡으셨던 분들은 지금도 아직도 유효한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지금 충분히 거래량이 나오고 난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지금 12,000원 선 자리에서 다시 13,000원 선 자리로 복귀를 한번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빼지 않는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도 충분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5일선과 11선 그리고 21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지금 주가도 움직이고 있고 지금 121선과 61선을 크게 지금 일정한 선을 유지를 하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두 차례 더 크게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오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LGU 플러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U 플러스가 좀 지수를 이끌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안 좋았던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지수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은 손절 라인이 12,700원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매수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어제 12,5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12,800원 선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아직까지 조금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기존에 제가 13,000원에서 한번 추천을 드렸었는데 아직 충분히 복귀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보유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끝까지 보유를 하셨다가 손절 라인이 12,700원, 12,500원까지 12,500원 선 밑으로 떨어지면 손절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 12,500원 선을 밑으로 떨어지면 손절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충분히 기업이라든지 기업 실적이라든지 지금 산업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고려를 했을 때는 충분히 추가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유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박영경 팀장님 10위부터 6위 종목을 먼저 봤는데 그 중에서 4종목인 GS건설, 제주항공, 오텍, LG유플러스는 지금 자리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하시고 투자하신 분들께 조언이 되셨을 것 같고요. 저 이번에 바로 이어서 권광현 이사님 종목도 살펴볼게요. 네, 12종목으로 YJM 게임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최근 추천드렸었는데 추천드린 이후에 이유로 말씀드렸던 게 지금 변동성 상세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으로 기업에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장세의 흐름을 이용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꺾여 올라가는 종목으로 잡아서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린 거에 YJM 게임즈가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운이 없었는지 지금 4분기 실적 발표가 되면서 전년 대비 적자 전환 부분 그리고 순손실이 굉장히 깊어졌다는 부분이 뜨게 되면서 지금 갭 하락으로 시작했는데요. 네. 재밌는 거는 하락폭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고요. 매수를 아직 안 하셨던 경우에는 매수를 크게 추천드리지 않고 기존에 매수를 하신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매물대가 가장 두터운 지점을 지나면서 아직까지 122평선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특이한 거래량 변동도 아직 안 보이고 있고 슬금슬금 하단선을 밀어 올리고 있는데 그러한 하단선을 점점
끌어내리거나 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큰 문제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주봉상 그리고 월봉상 보이는 캔들도 현재 가격적 메리트가 충분한 지점이라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외국인과 개인 간의 매수 추이가 반전되는 상황이라서 단기 슈팅 아니면 짧은 변곡점 구간으로 잡기에 충분한 매력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추세 흐름만으로 잡는 종목이라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약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실적이 악화됐다라는 관련된 기사가 하나 터지기만 해도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라고 보긴 힘든 기업이에요. 그래서 손해 구간에서 손절 원칙을 반드시 지키셔야만 걷잡을 수 없는 손실을 맞지 않는다라는 거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 전략으로는 목표가 3,600원, 손절가 2,9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네이버 한번 볼게요. 추천드린 이후의 흐름이 굉장히 괜찮아요. 최근에 추천드리고 그냥 추천드린 당일날 한 3% 정도 오르고 그 위로도 이제 좀 꾸준히 밀어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쭉 이어질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한 기업이다 보니까 제가 어떤 회사인지 따로 언급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인터넷 생태계의 중심을 꽉 잡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 정치권 관련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다 보니까 2017년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하고도 주가가 거의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더 떨어지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죠. 근데 덕분에 지금 밸류에이션 하락이 동반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적극 매수하셔서 이런 가격적 이익을 챙기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거라는 방향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실적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면 네이버는 지난 1월 25일에 있었던 2017년 4분기 잠정 실적 공시에서 연결 기준으로 지난해 매출은 16.3%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네이버 본사 실적만 계산을 해보면 매출이 17% 이상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21%, 당기순이익은 무려 30%나 늘어난 놀라운 수치예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앞으로의 방향에서도 네이버의 연결 자회사 라인이라는 기업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핀테크 사업 강화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글로벌 도약을 또 한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라인의 라인페이는 이미 일본을 비롯한 해외 실사용자가 굉장히 많은 메신저로 유명을 합니다. 글로벌 월간 실사용자가 1억 6,800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양적인 성장은 충분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시장의 판단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뒷받침이 되게 되면 아직 추세 흐름이 완전 정돈되지 않아서 조금 완전 안정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가격 수준으로 진입을 했을 때는 가격적 메리트가 충분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을 느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 내 투자 의견이 있는 기관은 24곳에서 평균 목표 주가를 110만 원 드리고 있는데 무리 없는 수치지만 저항선을 고려해서 저는 조금 더 짧게 제시드리겠습니다. 목표가 93만 원, 손절가 78만 5천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SD생명공학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폭락세가 굉장히 심해요. 지금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가격적 매력이 보인다라고 해서 바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종가까지 일단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 매수하셨던 경우에는 일단 손절을 하시고 지켜보시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만약에 종가 부분에서 가격이 회복이 되고 추세 반전이 다음 주 월요일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재진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D생명공학을 비롯해서 지금 화장품주들이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SD생명공학의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제가 손절 의견을 드린 거는 단기 추세에서 밸류에이션 부분이 크게 반영되지 않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압도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최근 장세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좀 개별 주식이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보다 시장 상황이 그냥 주가를 압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SD생명공학이 가장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지금 SD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매출 반등 등이 예상되고 있고요. 지난해 신규 론칭했던 셀레뷰의 순손실로 영업이익이 감소를 한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커버가 될 수 있고 현재 PER 한 13배 정도로 평가받고 있는 부분이 업종 PER 대비해서
무척 낮게 아직 평가받고 있다는 반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본격적으로 한중 관계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전반에 걸쳐서 화장품 업종에 대한 수급은 당연히 개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더해지게 되면 앞으로 중국향 매출이 본격적으로 올라올 예정인 SD 생명보학은 가져갈 만한 메리트는 충분히 많은 기업입니다. 다만 지난 몇 개월간 상승세가 가팔랐기 때문에 좀 낙폭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의 낙폭은 굉장히 좀 크게 확대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당장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습니다. 조금 주의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 지금 기준으로 해서 목표가는 23,000원 드리고요. 손절가는 오늘 장 막판까지 회복된다는 기준으로 해서 17,700원 회복하면 다시 한번 진입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거다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라젠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재밌는 뉴스가 있었죠. 저는 펩사백 관련된 이슈가 좀 하반기로 들어가야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 학회에서 신장암 대상 단독요법 2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원래는 펩사백이 간암 치료제로 굉장히 유명을 한데 이제 신장암 대상으로 해서 임상 2상을 진행한 부분에서 연구 결과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완전 모든 임상이 끝났다라고 보시긴 힘들 것 같고요. 조금 중요한 이런 효능 부분 하나가 임상에 맞춰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강원 이사님, 그때 신라젠 주시면서 단기적으로 10% 수익 보자 하셨었는데 오늘 장중에 10% 올랐잖아요. 네. 팔아야 되는 겁니까? 네, 저는 일단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반 이상은 매도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면 신라젠 역시도 제가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술 가치 평가 자체도 좀 제멋대로인 경우가 많고 단기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평가를 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신라젠이 가장 오늘 주가 움직임이 그런 부분에 부합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지금 뉴스 하나 보고 바로 뛰어드시지 마시고 지금 캔들이 음봉으로 전환을 해서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큰 욕심보다는 지금 10% 정도 수익이 났을 때 익절을 하고 다음 추이를 보고 다시 한번 진입을 고려하시면 가장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목표가로 드렸던 11만 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달성이 조금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정도 수준에서 최소 반절 이상은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다음 움직임을 지켜보셔라 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단기 목표가로 11만 원 다시 한번 제시드리고요. 손절가는 83,6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스모화학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모화학은 추천드린 이유로 계속해서 좀 등락을 오가고 있는데 지금 화학주 그리고 특히나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최근에는 한번 상승 이후에 지금 매물대를 다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지금 정고점이 멀지 않은 시점에 좀 남아있죠.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깝네요. 한 20% 정도의 거리가 남았는데 지금 매수를 추가적으로 진입하는 것도 충분히 매력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의 캔들 상태를 보게 되면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하단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매물대를 쌓아서 상승세를 만들어낼 모멘텀의 기반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초까지였던 가파른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고 기간 조정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기간을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모화학의 올해 추정 컨센서스상 매출 규모는 5천억 후반대로 짚히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한 500억 수준에 다다를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가치 증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된다면 1차 목표가 돌파 이후에도 장기적인 우상향을 충분히 점쳐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큰 급등락이 있지만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시면 더 큰 수익 챙겨가실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으로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5,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강현 이사님도 지난주와 변함없이 이번 주 내내 종목 같으신데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 오늘 장중에 10%나 급등이 있습니다.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자라고 의견 주셨고요. SD 생명공학은 종목의 가치에는 문제가 없지만 일단 제시하셨던 손절가가 터치가 됐기 때문에 함께 사셨던 분들은 손절을 하시고 매수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보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 상담 좀 봐드릴게요.
주셨는데요. 4477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박용경 팀장님 종목 있으십니다. 대한광통신을 3,500원에 사셔서 지금 수익 많이 보고 계신데요. 매매 전략 다시 전해드릴게요. 간략하게 들을 수 있겠네요. 네, 일단 차트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차트를 저번에 제가 설명드릴 때는 안 봐드렸었는데, 일단 제가 자리에서 추천드렸던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흑자전환 뉴스가 나오면서 성장을 했죠. 하면서 그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거래량을 보면 여기서 크게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한번 또 우상향을 그렸습니다. 우상향을 그리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또 점프를 했죠. 거래량이 들어올 때마다 주가가 올랐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한번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한 번쯤은 수익 실현을 한번 했었으면 좋았을 부분. 제가 그때 방송에서도 절대 추가 매수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자리였었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은 게 한 3개월 정도 됐었습니다. 3개월 정도 됐는데 일단 그 흑자 전환을 이뤄냈던 폭이 그 전년 대비 엄청나게 크게 흑자 전환을 이뤄냈기 때문에 마이너스 20억에서 플러스 143억으로 이뤄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접한 그 시장에서 그 이때는 좀 모아갖는 측면을 좀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거래량이 크게 한번 나왔지만 주가 큰 변동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세력이 들어왔겠구나 예측을 좀 하면서 좀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좀 진입을 하셨으면 됐었을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크게 거래량이 요때 두 차례 큰 거래량이 나왔었거든요. 거래량이 크게 나오면서 주가는 행보하고 있었는데 거래량 크게 나왔다라는 거는 일단 누군가가 한번 블록딜이라든지 크게 한번 대한광통신에 관심이 있어서 주식을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3,500원이었던 주식이 5,000원까지 단기간에 뭐 한 달 반 사이에 급등을 했었습니다. 급등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는 8,000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이후에 지금 여기 갭이 있었었는데 이 갭을 좀 메꾸면서 2월 초에 메꾸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7,000원에서 행보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자리에서 지금 3,500원에서 20% 지금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거의 지금 200% 가까이 수익을 내고 계시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불안해 하시지 마시고 뭐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마이너스 10% 뭐 크게 떨어지더라도 마이너스 10% 20%이기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기업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올해 말까지 한번 보유를 한번 해보셨다가 올해 말 정도쯤에 다시 한번 매도라든지 뭐 추가 매수라든지 그런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대한광통신 생각보다 상담이 길어졌는데요. 책임감 있게 지금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올해까지 기대해보자라는 관점이시고요. 권광현 이사께는 CJ CGV 여쭤볼게요. 77,400원에 사셨고 비중 20%십니다. 4분기에 시장의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던 CJ CGV인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네, CJ CGV는 최근에 실적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결과를 내놓는 것만큼 굉장히 큰 강세가 올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시청자분께서는 107,400원에 들어가셔서 조금 빠르게 잡지 않으셨나라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게도 지금 손실 구간을 겸하고 계신데 지금 당장 손절을 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차트상 추세도 무너지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이번 주 마무리까지는 이 정도면 좋은 흐름이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손절을 고려하지 마시고요. 네. 2018년 실적 개선 부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4DX 고정비가 상쇄되고 본사 비용 통제가 좀 더 추가로 되게 된다면 2018년에는 충분히 국내외로 이머징 국가 중심으로 해서 강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주가 상승도 동반이 될 테니까 지금 좀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올해 연말까지도 홀딩한다라는 전략으로 들고 계시면 최소한 손실 없이는 빠져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종목에 대한 상담도 도와드렸고요. 이번에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왔네요. 저가 매매의 달인 만나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의 장기환 부장 연결해 볼게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분석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 ENF 테크놀로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ENF 테크놀로지는 여러분들께서 그 반도체 기초 소재에 관련된 그런 기업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고 계시는데 올해 그 작년도의 실적도 아주 좋았죠. 올해도 실적 호전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은 이 회사가 현재 그 평택 공장이죠. 삼성전자 평택라인에 그 3D 랜드 그 시가격 출하가 이제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올해 매출도 뭐 지속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평택라인 같은 경우는 뭐 지속적으로 시설 증대를 올해 더 크게 완료할 예정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같이 실적과 연동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그 OLED 관련된 그 장비 쪽에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 또한 아주 좋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현재 우리가 이제 케미칼이 들어가는데 주로 이제 세정이라든가 박리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그 기초 소재 이런 것을 공급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그 일반 반도체 장비하고 틀려서 이런 그 케미칼을 공급하는 데는 이제 꾸준하게 일정 정도의 그 수익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한번 출하가 되기 시작하면은 쉽게 이제 바뀌어지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주가 흐름 자체에서도 그 28,000원대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거의 좀 한 3개월 이상 4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정도가 바로 그 저가 매수의 시점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올해 또한 실적이 좋기 때문에 21,000원 이하 지금 현재가 정도면은 충분히 매수가 되는 구간이겠고요. 이것이 올라가면 목표가는 지금 한 3만 원 정도 좀 높게 잡았는데 올해도 이제 실적이 좋을 거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한 3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으면서 트레이딩 전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2만 원 이렇게 보시고 투자하시면은 아주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ENF 테크놀로지였고요.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장기환 부장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갖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5위부터 1위 종목이 남아있고 박용현 팀장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기가레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추천을 드렸는데, 사실 그 상승폭이 크진 않습니다. 현재 상승폭이 크진 않고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다시피 조금 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작년 최초로 일단 매출을 1,000억 원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지금 새로운 신사업 동력으로 LED용 6인치 인프린트 사업을 좀 진출을 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혔는데, 일단 기가레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장성은 지금 LED 사업 분야에 지금 거의 지금 LED 칩 사업 분야의 세계 점유율 1위 거의 약 60%를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꾸준히 계속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찾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출혈이라든지 영업이익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감수를 하고 그만큼 성장성을 좀 앞으로 바라보면서 좀 클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기가레인은 그런 부분 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5G에 관련된 그 안테나 부분, 안테나 사업 부분, 4.5 4G에서 5G로 넘어가는 4.5G 수준에서 지금 좀 많이 좀 머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유지를 하게 된다면 기가레인이 생산하고 있는 이 안테나 부품을 많이 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점에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지금 좀 주가가 좀 움직임이 좀 그렇게 큰 폭으로 움직여지지 않고 그냥 3,000원 초반대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조금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회사 자체 성장성은 조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업은 좀 괜찮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지만, 신사업 성장 동력을 계속적으로 찾다 보니까 이 기가레인이
어떻게 보면 이 상쇄가 되는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완전히 이제 좀 상승 곡선을 그리려면 모든 성장 동력으로 이제 하고 있는 신사업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분야들이 좀 잘 받쳐줘야 되겠지만 아직은 좀 그 부분까지 올라가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 대한광통신과 기가레인이 움직임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5G 관련된 주로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3,000원 초반대는 굉장히 가격대가 매력적인 가격대이기 때문에 기존에 매수하셨던 분들도 추가적인 여력이 있으시면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기존에 아니면 그냥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는 부분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번에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일단 손절가는 2,800원 정도로 잡고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아스트입니다. 아스트 같은 경우는 일단 지수에 따라서 좀 많이 움직였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그 2008년 1월 달에 좀 17,000원에서 17,000원 중반이었던 주가가 크게 이제 24,000원까지 올라갔다 다시 한번 급락을 했다라는 좀 표현을 좀 써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2만원 초반대는 지금 2만원 초반대 구간에서 행보를 할 수 있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면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주가가 지금 2만원대에 안착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그 카이에서 그 항공우주에서 지금 미국 쪽 그 사업 약 17조 원 규모 전투기 사업을 지금 좀 수주를 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좀 수주를 하게 된다면 아스트도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스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항공 부품 산업 중에서 시장 유일한 컨센서스를 맞춘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성과 동력은 그 산업 동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고 안정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계속적으로 지속 보유를 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KT입니다. KT 같은 경우는 지금 LGU 플러스와 마찬가지로 조금 급락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손절 라인을 제가 27,000원을 좀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좀 보유 관점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단지 지금 회사 자체가 뭐 성장성이 나쁘다라는 이런 부분보다는 최근에 지수가 무너질 때 같이 무너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매수 아주 좋은 자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짧게 지금 추가 매수를 하셨던 분은 3만원 기준으로 해서 단타로 좀 치고 빠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충분히 보유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우주 일렉트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주 일렉트로 같은 경우는 좀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좀 추천을 드렸지만 거래량이 좀 아쉽게 나와주면서 지금 좀 행보 아닌 행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13,000원 밑부분으로는 빠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추천드렸던 그 자리에서는 좀 빠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보유를 좀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120일선과 60일선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자체로 지금 2018년 수익성을 크게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주 일렉트로도 상반기 이후 지나간 6월달 이후부터 조금 한번 보실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테스나인데요. 테스나 같은 경우는 제가 수익률 리뷰를 한번 드렸던 부분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계속적으로 설비 투자를 좀 늘리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테스나입니다. 테스나 같은 경우는 뭐 테스트 장비용 그리고 그 패키징용 장비용 장비 부분을 지금 사업 분야로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된다라고 하면 테스나의 매출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스나는 좀 주목을 한번 해볼 만한 기업이고요. 두 번째는 흑자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라는 부분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의 관심 이런 부분을 한번 지켜보신다면 테스나 같은 경우도 보유하신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앞으로 제가 추천하셨을 때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셨다가 21,000원까지는 홀딩 전략으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매수 추천하신 이후로 2주 만에 수익이 16% 이상 나고 있는 테스나까지 넘버원 종목 들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권광현 이사님 5위 종목 공개해 볼게요. 네, 5위 종목으로 한정기술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정기술은 최근에 그 500억 규모의 그 매출 반영되는 뉴스가 터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되네요. 이제 한정기술은 지난 19일에 한국 수력 원자력으로부터 517억 원 규모의 가동 원전 개통 설계 기술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이 최근 매출액 대비 10%에 육박하는 상당한 수준이었는데요. 이미 지난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이 107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보이면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추가로 터져나온 호재다 보니까 단발성 주가 상승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밸류 상승으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거기다가 올해는 아랍에미리트 쪽의 자금 조달 지원으로 인해서 사우디 원전 2기에 대한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부분, 그리고 상반기 영국 원전 3기에 대해서 계약 체결 진행권 등 앞으로도 해외 원전으로 인한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연간에 걸쳐서 준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여전히 연간 최저 수준의 대차 잔고 수준을 잘 유지하고 있고, 공배도 물량을 특이하게 출현하거나 하지 않으면서 양호한 수급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움직임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 큰 변동이 없는 이상 계속해서 장기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21,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캠트로스 한번 볼게요.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지부진하다 싶을 정도로 작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방향성 자체는 전혀 틀어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폭락장이 오기 전에 차트가 굉장히 예쁘게 정돈이 되고 있었는데 한번 무너진 부분이 굉장히 아쉽긴 하지만 그 이후에 회복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양호해요. 다른 차트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하게 모양을 회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너무 빠른 추세로 주가가 떨어져 내리면서 추세 이탈에 대한 염려를 배제할 수 없었겠지만 지금은 추세 이탈이 전혀 되지 않았고 앞으로 방향을 다시 잡고 갈 것이다 라고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세나 흐름만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캠트로스는 단기 추세를 떠나서 종목 자체의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에요. 최근 2차전지 첨가제 생산 캐파를 크게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부분, 그리고 해외 매출 증대를 위해서 사업적 검토가 계속해서 거듭되고 있다는 부분이 앞으로의 밸류에이션 상승을 이끌어줄 만한 방향이라고 충분히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 화학주들이 너무 고밸류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돌파구를 찾는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으로 꼽힐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캠트로스의 경우에는 2018년 예상 실적은 매출액이 한 580억 원, 영업이익이 80억, 그리고 지배주주 순이익이 한 60억 정도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예상 컨센서스 수준만 달성을 해줘도 영업이익은 한 40% 이상 증가를 하고요. 지배주주 순이익은 200% 이상 성장이 가능한 수준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으로 목표가 5,000원, 손절가 3,7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이준 코스메틱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이준 코스메틱이 요즘에 내리막길을 열심히 달리고 있네요. 근데 제가 손절가로 드렸던 가격을 이탈했을 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으세요. 그냥 완전 손절을 하시고 화장품주에서 잠시 떠나 계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반절 정도 손절을 하시고 나머지는 하단 변곡점에서 다시 한번 잡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선택이 가능하냐면 지금 화장품주들이 자체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수급이 굉장히 빠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적 메리트는 한껏 높아지고 추세는 악화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위험성이 굉장히 큰 대신에 장기적으로는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손절가 근처에서만 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탈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긴 한데요. 이 부분은
지금 화장품, 코스메틱 그리고 면세 관련 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당장 장담드리긴 힘든 부분이라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가장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뭐 현재 개척된 시장에서 올라온 매출 외에도 추가적인 중국 시장 공략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이 바로 제이준 코스메틱이에요. 그리고 오프라인 채널도 확장을 하고 있고 특히 북미 같은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올해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기 추세에 연연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쌓아가는 종목으로 접근을 했을 때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해당하고 있는 PER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현재 기준으로 적용 PER은 18배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 화장품 업종 PER이 많이 낮아졌다지만 기업 자체가 거둬들인 수익성 대비해서 너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가격적 매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추세가 전환이 된다면 단기 전략으로 매매, 차익 남기는 전략도 좋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장기 홀딩이다라고 부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으로 2차 목표가 21,000원 그리고 손절가 16,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2위 종목이네요. 만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역대급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한번 흔들린 뒤에 회복 흐름이 굉장히 양호하게 잘 이어지고 있어요. 너무 급하게 반등세를 보이게 되면 또 한 번의 조정의 빌미를 맞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 없이 차근차근 주가를 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특이한 거래량도 없고 움직임 역시 굉장히 양호합니다. 지난 실적 공시에서 낙폭을 만들어냈던 부분은 만도의 사업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전년 동기의 기저가 워낙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주요 고객사인 현기차의 해외 매출이 급감을 하다 보니까 매출이 부진했던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올해는 주요 고객사의 실적 회복세가 점쳐지고 있고 수급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고요. 만도 자체의 악재가 희석될 수 있는 실적 관련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이라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분명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낙폭이 컸던 부분은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여기다가 최근에 현대차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이 되면서 주요 고객사 컨센서스가 굉장히 상향이 됐어요. 이 부분도 만도가 이익분을 나눠받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점쳐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ADAS 그리고 중국 지리기차 매출 부분입니다. 일단 첨단 운전 보조장치로 불리는 ADAS 매출액은 수요 확대와 고객사 채택률 상승이 진행 중일 뿐만 아니고요. 올해부터 관련 제품군들의 의무 채택도 법제화되는 만큼 매출 성장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만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지리기차의 경우에는 시장 성장률이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 성장을 거듭하는 볼보와의 중국의 합작 기업인데 해당사의 모델의 제동장치와 현가장치 관련 공급 매출이 앞으로도 매출 상승에 톡톡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올해 상황에서 매출 상승을 기반으로 한 밸류 평가가 다시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짚어볼 수 있겠네요. 가격 전략은 조금은 짧게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 목표가는 31만원, 손절가는 22만 5천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위 종목 펄어비스 한번 보겠습니다. 워낙 밸류가 탄탄한 기업이다 보니까 급등락 장세 속에서도 크게 많이 벗어나거나 하진 않아요. 한번 좋은 기회를 줬을 때 매수 추천을 드려서 지금 수익권에서 움직이고 계실 텐데 지금 조금 약세로 전환이 되는 듯 하지만 계속해서 추세는 이탈하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워낙 밸류에이션 매력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연간에 걸쳐서 장기 보유를 하시는 게 가장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지금 2월 28일로 예정되어 있는 검은 사막 모바일 서비스 정식 오픈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더해지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뚜껑을 열었을 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왜냐면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세를 거듭해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경계감이 조금은 쌓여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재밌는 게요.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 펄어비스의 주력 게임은 한국 시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대흥행까지는 거두질 못했어요. 오히려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큰 호응을 받으면서
지금 주가 상승 그리고 코스닥 상장 이런 모든 부분을 이룰 수가 있게 되어 왔었는데 검은 사막 모바일 버전도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지금 뭐 사전 예약이 역대급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이런 부분이 오픈됐을 때 이슈를 타고 주가의 탄력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이 검은 사막 모바일 버전이 해외 시장에도 오픈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이 된다면 연간 주가 상승은 충분히 큰 폭으로 존재할 거라고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검은 사막 이 하나의 게임만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은 검은 사막이 펄어비스의 주력 게임이라서 말씀드렸고요. 올해는 신작의 발매에 대한 부분도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으로는 27만 원, 목표가 27만 원, 손절가 22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총 10종목씩 라이브 매매타임 추천주를 공개해드렸습니다.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박용경 FA 팀장, 하베스트 인베스트먼트의 권광현 이사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장인데요. 현재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모두 오르고 있고 코스피는 어제 대비 1% 가까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시장 흐름 잘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